안녕하십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권익위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방통위원장이 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번 또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겠죠.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운을 가졌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애초에 충청남도 예산 출신입니다. 예산 출신이고 대학은 충남대학 법대, 충남대 법대를 나오셨다. 그리고 소년 가장, 고등학교 시절에 소년 가장 노릇을 했다. 상당히 가정이 부유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 정말로 주경야독을 했지 않냐.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했지 않냐. 동생들이 뭐 2명인가 3명인가 건다고 그러죠. 동생들 돌봐가면서 어려서부터 부모하고 인연을 또 멀리 하면서 주경야독에 정말 어떤 각고의 고생 끝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지 않냐. 충남대 법대를 가서 대단한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국가권익위원장으로 발탁이 되셨다가 이번에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차진 사퇴로 인한 후임으로 이번에 또 내정이 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중차대하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사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무 위키를 보면 56년 1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내정자. 사주를 보면 원래는 병신생입니다. 전나기 때 원래는 68세 56년생이면 병신생인데 양력으로 1월 26일 입춘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전해로 본다. 그 을미년이다. 사주는 1월 26일 을미기축 이임진입니다. 이렇게 따보면 축월 수왕절의 임수가 지지묵은 물론 진중계에서 축중계에서 통구는 하지만은 관살이 태왕에서 관살이 태왕에서 굉장히 약하다. 그러면 을목이 미중을목에 진중을목에 통군을 해서 과연 식상제살이 가능할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축월이면 동토니까 얼어있는 흙이니까 다소 힘이 약하다손 치더라도 이 상태로만 봐서는 을목이 식상제살 목국토를 하기가 강한 토의 기운을 억제하기가 다소 좀 불편하다 버겁다. 그래서 스님이 신은 신시나 유시가 아닐까. 신시보다는 유시가 더 가깝지 않느냐. 진유의 유축합. 일단은 관살이 설기가 금으로 인수로 설기가 되면서 그래서 흙의 힘이 어느 정도 빠져있는 상태라면 을목을 용신으로 잡을 수가 있죠. 식상제살이 가능하죠. 그래서 스님이 신시나 유시 중에서 유시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물론 신시 같으면 또 자가 봉이 되니까 하기는 하지만은 여기 토생금보다는 유시가 아니까 진유합 유축합 이게 오히려 더 금이 강해지지 않을까? 아무튼 일단은 토가 무신, 신시 같으면 무신, 유시 같으면 기운인데 아무튼 살중용인 식상제살이다. 그런데 접신극이 되어 있다. 접신극이 되어 있다. 접신극 아시죠? 월상이나 시상의 관살이 일주를 갖다가 약한 일주를 갖다가
토국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일주를 억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로 흙의 힘을 빼서 일주를 돕는, 그리고 일주가 또 식상을 돕는 이런 용신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나는 그보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인수의 도움보다는 우선은 이 흙을 억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상이 용신이다. 그러면 비겁은 수생모 보니까 희신이죠. 이 용신은 토가 병이라 약용신이라 그럽니다. 약용신, 희신, 금도 희신. 그래서 금수, 모군의 발복으로 화토운은 좋지가 않다. 어려서 토가 들어왔습니다. 관제구설, 망신수, 8, 9, 10, 11, 12살 때까지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가정 환경이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살부터 공부가 잘 됐습니다. 언제까지? 17살. 그러면 1월 26일이면 사실은 7살 때 학교를 들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18살이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17살 생일까지 2학년 때가 공부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17 생일이 넘고 나니까 정화로 바뀌었습니다. 정화 뭐 화생토, 토국토, 또 목이 설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이니까 식상제사는 나무의 기운은 약해지고 흙은 강해지고, 강해진 흙이 토국수 하니까 관제구설, 망신수. 여기서 가장 아닌 가장, 소년 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지녔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82년도에 사법고시 충남대 법대를 들어가서 82년도면은 유금대운이나 병화대운입니다. 유금대운이나 병화대운. 요즘 유금이라고 했다. 유금이 아니라 해대운. 해대운, 해중 임수대운에 해미암 목국토, 해미암 목국토, 수생목 목국토. 좋은 대운에 임술년에, 사실은 81년도가 신유년입니다. 신유년에 금생수, 수생목, 목국토, 금생수, 수국화. 그렇게 해서 아마 81년도 1차가 되지 않았냐. 2차는 82년도에 돼서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배수학원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기까지 37세까지, 특히 32세 후 술중 정화부터 진술충 들어오니까 이런 운에 자칫하면 부부의 궁을 쳤으니까 부부의 이별에, 관계 구설에 상당히 어려움, 자식과 토는 자식이니까 자식의 자녀에 대한 근심, 또는 본인의 사고, 건강 등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운이 자칫 잘못해서 큰일 나는 운인데 이 운을 잘 넘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37세부터는 이제 목국도 드디어 식상제살이 시작이 됐습니다. 살인상제가 시작이 됐고 또 목국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7세, 8세, 9, 10, 11, 12세까지 62세까지 잘 나가는데 이분이 2013년도에 2013년도 계사년에 대운은 대대운, 문서 이동변을 떠서 계사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로 지금까지 활동해 왔는데, 사실은 그 운까지는 작년 67세 생일 전까지는 미토라 충이 들어오니까 이 운 별로 좋지 않은 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호사 했지만은 크게 이렇게 어떤 뭐 아주 대단한 뭐 어떤 로펌 변호사들 같이 그런 벌이가 있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스님 볼 때는. 그러나 작년 생일 지나고 임수로 문서 이동 변동이 떴고 수생목 목국도 관을 억제니까 관이 병인데 관살이 병인데 억제니까 관록이 떴고 이동 변동수 물이 들어오면 미중 정화가 젠데 돈이 생기고 관록이 떴다.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국가권익위원장으로 발탁이 됐고 또 이번에 이동관 후임으로
방통위원장으로 6개월 만에 다시 옮길 수밖에 없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사정이 아닌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대우는 지금 임수 문서가 떴습니다. 대우는 임수. 자, 합격이다. 연우는 지금 묘목이 떴습니다. 음력 10월달이 개월이에요. 또 11월달이 갑자입니다. 대운, 연운, 달운. 어떻게 보면 묻지마 부결. 부결을 위한 부결. 이재명 재판 리스크 방탄을 위한 부결. 방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방탄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22일이 생일이에요. 거기 가면 바로 반쪽 나요. 지금의 운에 바로 반쪽에서 한 80% 바로. 어떻게 보면 곤두박질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불리한. 그래서 이번에 김용 그 재판도 5년 법정 구속이란 것도 이재명 대표의 운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사실은 아직까지 김용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법정 구속까지 되는 운까지는 아니거든요. 나쁜 거 맞고 관제도 맞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운이 살아있는데도 법정 구속이 된 거 보면 스님이 예상할 때는 이재명 대표의 12월 22일 이후 12월 22일 이후 프로필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 지나게 되면은 거의 50에서 80% 이제 거의 운이 소진이 된다. 그렇게 봐줘요. 대운이 완전히 넘어간다. 플러스 마이너스 60%짜리. 그럼 영운이 아무리 좋다 한들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25%밖에 안 돼요. 그 운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쩌냐? 결과는 뻔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해요. 이제는 갈 때까지 갖고 올 때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래도 저래도 못해요. 지금 비명이나 반명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3스타들 지금 총리들 지금 김의정, 김부겸, 또 이낙연, 또 누구예요? 정세균 세 분이서 지금 총리 세 분이서 또 지금 친명하고 지금 정식으로 한판 붙냐 마냐 탈당을 하냐 창당을 하냐 벨놈 소리가 다 있는데 어차피 되지 않을 게임. 어차피 분열이 되고 와해를 되고 봉합이 되겠습니까? 기름과 물의 만남인데 기름하고 물이 섞어집니까? 안 섞어져요. 이미 서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다. 스님은 그렇게 봐줘요. 아무튼 이게 좀 빗나갔습니다. 김홍희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내정이 됐는데 청문회는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운을 지녔지만 묻지마 부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다수의 의원들 그 횡폭이 도를 넘었다. 하늘을 찌를 듯하다. 이게 이제 구름이 끼어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아마 싹 쓸려 나갈 거예요.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몸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방만하게 입법 폭주를 하거나 횡포를 하면 반드시 걷어갈 때가 있다.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조심조심 몸조심 좀 하십시오. 지금 현재가 다가 아닙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7일입니다. 내일이 8일? 올해가 9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금 저녁 때 지금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업로드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상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대운, 임수, 금수, 모군에서 대운, 임수, 연운, 묘목, 달운, 개해까지 연월, 달까지 3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방통위원장 정식으로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통과되는 것은 당연하고
무난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같이 묻지마 부계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입법, 폭주, 횡포 이런 거 있다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님은 그렇게 봐요. 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면 통과되는 것은 당연한 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